현재 미얀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전해져 오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지에서는 미얀마의 태권 소녀로 알려진 19세 태권도 교사 치알신 양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만달레이의 야다나본 태권도 클럽 소속 교사였고 지역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한 기록도 있는 태권도 전도사였습니다. 현지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치알신 양이 태권도복을 입고 시범을 보이는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며 태권 소녀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사람들의 찬사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 나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다며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이번 미얀마 사태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에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유엔 인권사무소가 확인한 수치만 해도 17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이 중에는 언론인도 29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현재와 과거에 가해진 심각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군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의를 위해 형세를 역전시키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군부의 옥죄임을 끝장낼 때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안전 공지문에서 24시간 인터넷 차단과 단전 조치를 수반한 상황이 조만간 선포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외교단, 유엔 사무소, 언론 매체 등에서도 관련 소문을 알고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세상을 떠나버린 미얀마의 태권 소녀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세 여성인 그녀는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고 이번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각오한 듯 페이스북에 자신의 혈액형과 비상 연락처를 기재해 놓았고 장기 기증을 해달라는 메모를 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치아오 진혜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 너를 많이 사랑해, 잊지 말아줘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녀의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공유하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8일 생애 첫 투표를 하고 난 뒤 투표를 해서 보라색으로 물든 손가락에 키스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나의 첫 투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 나라를 위한 내 의무를 다했다 라는 피드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태권도 수련자이자 만달레이의 DA 스타댄스 클럽의 무용수였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여러 건 올려놓았고 태권도를 하는 사진도 올리면서 한국에서도 미얀마의 태권 소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평소에도 K-POP 스타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연예인에도 관심이 많았고 페이스북 계정에는 한국 배우들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던 태권도 소녀의 페이스북은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180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난 2월 8일에는 미얀마를 구해달라는 한국어 피드를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의 눈시울을 적게 만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치알신 양의 사연을 전하며 다 잘 될 것이라는 이 문구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치알신 양은 가족을 사랑하는
행복한 소녀였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인간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에인절과 함께 시위에 나갔다는 미야뚜 또한 마지막까지도 치알 신양이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보호하던 친구였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긴급하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및 글로벌 통상환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시위에 대한 미얀마군과 경찰의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미얀마의 헌정 질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우리 교민과 진출 기업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현재 미얀마의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Justice for Myanmar, Stand with Myanmar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행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하며 특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 금지 조치와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조사위원 토마스 앤드류스는 새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불법적 쿠데타 이후 무력을 사용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협력해 그들의 최대 수입원이 된 미얀마의 석유와 가스 기업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기소해야 한다. 미얀마의 미래는 국민들이 결정하겠지만 국제사회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국민을 향한 미얀마군의 잔혹한 폭력을 모든 나라가 규탄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미얀마 공정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간담이 서늘하고 끔찍한 폭력이라고 논평하며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이쯤 되면 말귀를 들어 먹어야 하는데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전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미얀마의 대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이미 호주의 한 석유 기업은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또한 쿠데타 직후 군부 인물들의 미국 내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연준 안전요원은 미얀마 군부가 뉴욕 연방준비 은행에 억류된 약 10억 달러를 이전하려고 하자 자금 동결로 이를 막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에서는 마음대로 해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얀마는 개방된 지 5년도 안 된 폐쇄 경제입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은 미얀마 경제에서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 이러한 제재에도 큰 위협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대부분의 기업 또한 내수 중심이라 타격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지금 당장 추가 경제 제재가 있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가 중국을 믿고 이같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를 사실상 두둔해온 중국을 비난하는 여론전이 이어지며 반중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얀마의 미나옹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악수하는 사진 위에 미얀마 군부 독재 지지를 멈추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전세계가 미얀마 국민 편인데 중국만 군사정권 편이라고 적힌 문구도 보이며 중국 정부에 대한 미얀마 시위대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입니다. SNS에서는 중국 항공기가 중국 기술 인력을 미얀마로 데려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군정의 조치에 중국이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쿠데타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은 미얀마 각 당사자가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반대한 사실도 시위대가 중국을 미얀마 군부의 뒷배경으로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C19로 인해 학교 급식을 못하게 되면서 빈부 차이에 의한 영양 결핍이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C19 영향으로 전국 초중등 학교는 약 3개월 동안 자녀들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없었던 기간 집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면 좋지만 일부 학생은 부모님이 낮에 일하러 나가시면 컵라면으로 생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고다마 특임 교수는 어린 아이들의 필요한 영양소의 절반은 급식에서 잡힌다. 일부 학생은 편의점의 기성품 도시락을 먹지만 이미 만들어진 도시락은 염분이나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C19로 학교가 다시 휴업에 들어가면 학교 급식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3개월 동안의 영양 결핍은 의외로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50대가 되면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의 영양 결핍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때다 보니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에게 체포영장이 발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였던 솔레이마니는 지난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란 테헤란 주의 알리 알거시 메으르 검찰청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범 30여 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 등의 수배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간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인터폴의 가이드라인이라 이란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거시 메으르 검찰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충분히 그럴만 하겠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군부 실세가 바로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국가 간 분쟁이 계속되면서 결국 승자가 패자를 군사재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 정부가 중국의 앱을 사용 금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틱톡, 위챗 등 59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언론사는 지난 15일 중국과 국경에서 충돌에 대한 항의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 앱이 인도의 자원,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 라며 중국 앱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 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IT 업계 입장에선 인구 약 14억 명의 인도는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입니다. 인도의 틱톡 사용자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휴대폰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매운동이 심해지면서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매장들은 간판을 가리고 눈치보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 반중 정서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는 가짜 면허증으로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생긴 황당한 일입니다. 파키스탄 인터내셔널 에어라인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카라치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상공부 장관은 사고 원인이 조종사 등의 실수 때문이라는 내용의 사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파키스탄 항공사의 조종사들의 가짜 면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항공장관은 파키스탄 전체 항공기 조종사 3분의 1가량이 가짜 면허 소지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860명의 조종사 가운데 262명의 조종사 면허가 가짜였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대리인을 통해 면허를 땄고 비행 경험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A320 여객기의 사고를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은 사고기의 두 조종사가 가짜 면허 소지자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네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최종 해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총장이 직원을 괴롭혔다는 의심을 받아 2018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조사위원회는 드디어 총장의 괴롭힘을 인정했고 총장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문부과학상의 해임을 제안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04년도에 국립대학이 법인화한 후 학장이 해임된 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홋카이도 대학 총장은 2018년 12월부터 컨디션 불량을 호소로 휴직 상태이고 지금은 가사하라 마사노리 부총장이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부과학상 담당자는 해임 관련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와하라라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일본에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상명하복 직장 생활에 변화가 오나 봅니다.